오늘 그 월가에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군요. 며칠간 떨어졌던 것들 중에서 일간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반등인데, 전체,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 반등이라서 추가 반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등은 왜 나온 걸까요? 지금 현재 이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 변수는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왔다. 이것도 역시 심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요인을 촉발하는 그 배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배후가 바로 금리에 대한 기대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면은 주가는 오른다. 이게 주식시장의 만고불변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를 그러면 왜 인하하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있는데 또 인하를 해. 오늘 반등이 1000포인트 이상 반등했는데, 반등의 중심 종목, 핵심 종목, 주도주라고 하지요. 오늘 반등의 주도주는 전체적으로 섹터로는 제약과 기술주입니다. 제약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갈 수 있는 핵심 섹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섹터 중에서도 주도주는 제가 몇 차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요거하고 모데르나, 이 모더나사하고, 이건 바이오테크 회사죠. 이 소형 바이오테크 회사하고 대형 다국적 기업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요 두 회사가 제약주 중에서도 핵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7%, 15% 주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가 뭔가 하는 것을 시장을 이해하는데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등의 폭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간으로 지금 2월 24일부터 25, 26, 27일, 28일 5일 연속으로 1000포인트, 879포인트, 123포인트, 1190포인트, 357포인트, 이렇게 3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합쳐서. 그런데 요게 하루 만에 이제 129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로. S&P로 따지나 또 나스닥으로 따지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간으로 보면은 반등이 제일 크게 나온 건데, 이거라면 이게 크다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클수록 의미는 있습니다. 반등의 힘이 강할수록 의미는 있죠. 그러나 전체 하락이 3000포인트 이상 되는데, 그걸 합해서 볼 때 반등은 3분의 1 정도니까, 하락폭의 3분의 1 반등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왜 나왔느냐?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어저께 나왔죠. 이게 형편없다 이거죠. 중국이 공장이 지금 반이 문 닫고 있고 아직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제조업 지수가, 지난 분기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4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50이 이제 중심선입니다. 50 이상이면은 좋다 그러고 50 이하면은 제조업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쇼크인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이 나쁜 뉴스가 왜 굿뉴스가 됐느냐? 이렇게 나쁘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방어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바로 이 악재를 굿뉴스로 바꾸는, 이래서 역발상이라 그러죠. 주식시장은 거꾸로 왕국입니다. 언제나 거꾸로 나쁜 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촉발시켰고 주식시장의 굿뉴스 둔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나쁘면은 이제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가. 항상 그 금리에 대한 그 전망치는 패드와치라고 월가에서 이 투자은행들 전문 애널리스트들한테 전망치를 쭉 앙케이트를 항상 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번 달 3월 하순경에 지금 미국 FOMC가 열릴 예상이죠. 이때 50%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전망, 이게 전무후무한 겁니다. 100%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은 과거에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껏해야 99%지. 그러니까 설문자들 20명한테 설문지를 돌리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달 50bp 인하할 것이다. 5% 이게 잘못된 겁니다. 50bp. 그러니까 25bp가 통상 한 번에 그 인상 인하하는 보통 통상적인 그러한 분량이죠. 그런데 두 달치를 한꺼번에 떨어뜨린다. 이게 이제 긴급 상황 발동이 비상사태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강하게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중국 제조업 지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고, 또 그러다가 다음 달에도 또 인하할 것이다. 이게 한 70%, 전문가들이 70% 예상한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왜 올라가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식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금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제도권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니까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논리죠. 실물 경기로는 금리 인하하면은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경기가 부양된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식 공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뒷얘기고, 당장 적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현실적으로 적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금리 하라고, 한국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 이거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한국의 조달 금리가 왜 해외 자금을 많이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는 당연히 미국 금리 떨어지면 국내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그렇거든요. 기준 금리를 굳어야 한국이 인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부동산 지금 방어하느라고 금리 인하를 잘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인하를 못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떨어뜨려버리면 한국 시장금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차이가 있다. 교과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들의 그 영향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대출금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다시 실적에서는 다시 아니올 것이다 하고 나오지요. 그게 바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니까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의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나중에 실적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예상하고 그것에 반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이게. 심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또 딴 얘기예요.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또다시 실질에 의해서 또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때 또 실적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등락에 따라서 힘들다, 기분 좋다, 조금 올랐다고 기분 좋고 조금 떨어졌다고 힘들다, 이거는 바로 트레이더의 입장이고 트레이더의 심리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영향 또는 그러한 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와 매매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애플이죠. 미국 애플. 지금 전 세계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주이고, 미국의 대표주이고, 반도체의 대표주, 이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왜? 이 회사가 반도체 소비를 하는, 수요를 하는 제일 앞장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고, 이 회사에 따라서 동행을 하고 똑같이 반응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반등을 또 주도하는 기술주 중에서 대표 주도주죠. 9%나 급반등하는 그런 오늘 그 이벤트가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이렇게 강하다고 해서 추가 반등이 열려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반등은 반락을 또 예고할 수도 있고, 반등 반락, 이 트레이더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계속 락키로드다, 자갈밭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냥 이 상황을 갖다가 평상심으로 대응해서 분할 매수의 매우 느린 전략으로 그냥 대응하면 되겠습니다.